여름에 숨 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방금 사온 선풍기 한 대가 들려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 수도가에서 하얀 다리를 내밀고 발을 씻고 있는 주인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어라, 일부러 저를 놀리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태연한 미소, 살짝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물방울이 반짝이는 다리. 이 모든 게 너무 생생해서 나는 잠시 멍해졌다. 총각, 선풍기 샀네? 옥탑방 더울 텐데. 고생 많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약간 장난기 섞인 톤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줌마.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오늘 쉬는 날이야.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마치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까? 내가 이혼 후 감정적으로 무너진 탓일까? 주인 여자는 옷을 고쳐 입을 생각도 없이 태연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저씨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혼자 다닌다고 하더라. 그녀의 말투는 덤덤했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슬쩍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주인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도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일주일에 3번 지팡이를 짚고 재활병원에 간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그녀는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총각도 쉬는 날인가 봐.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줌마.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 총각 아니에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다. 알라. 근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속에서 어색함이 조금 녹아내렸다. 그녀의 모습은 때로는 해피한 아줌마 같다가도 때로는 도도한 여인처럼 보였다. 절대 쉬워 보이는 여자는 아니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뭘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뜬금없이 마당에서 발을 씻는 여자를 보며 시작될 수도 있는 걸까? 나는 옥탑방으로 올라가며 선풍기를 켰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뜨거웠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몇 달, 삶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미소, 그 짧은 대화가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아니, 불씨라기엔 너무 뜨겁다. 이게 사랑일 리 없지. 그냥 더위 때문이야. 그렇지? 그런데 왜 자꾸 그녀의 하얀 다리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까? 나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김정태, 정신 차려. 이건 그냥 여름 탓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냥 더위 때문일까? 옥탑방의 찜통 더위가 나를 괴롭히던 그날, 나는 땀에 젖은 셔츠를 벗어던지고 선풍기 앞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총각? 밥 먹었어요? 주인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챙겨 먹어야죠.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잘 됐네. 나도 밥 먹어야 하는데. 시원한 국수. 같이 먹을래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저랑요? 이 낡은 옥탑방에서 이혼하고 망가진 나를 누가 밥상에 초대한다고. 그녀는 농담처럼 덧붙였다. 호호, 여기 총각 말고 누가 있다고? 고맙게 생각해. 나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그럼 고맙죠. 그녀는 잠시만 기다려요라며 부엌으로 사라졌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마당을 지나 현관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부엌에서 그녀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문턱에 서서히 머뭇거렸다. 어릴 적부터 눈칫밥을 먹으며 자란 나에게 누군가 먼저 밥을 제안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일이었다. 특히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내 인생에선 더더욱 그녀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
푸짐한 잔치국수를 밥상에 올렸다. 맛있을지 모르겠네. 혹시 맛없어도 너무 뭐라 하지 말고 많이 먹어. 나는 꾸벅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국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더운 날씨 탓인지 살짝 비치는 시스루 소재였다. 후루룩 국수를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를 힐끔 쳐다보게 됐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피부는 놀라울 만큼 맑았다. 순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김부선이 권상우를 유혹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태연히 국수를 먹으며 말했다. 우리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밥을 안 챙겨 먹는지 몰라. 그녀의 눈빛은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국수를 입에 밀어 넣었다. 원래 좀 천천히 먹는 편이라서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다. 덩치만 멀쩡하게 컸지. 국수 먹는 폼은 영 아니네. 쇠덩어리도 씹을 것 같으면서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가 귀엽게 들리는 걸까?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생겨날 수도 있는 걸까? 아니, 이건 그냥 배고픔 때문이야. 그렇지. 하지만 심장은 자꾸만 쿵쾅거렸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시원한 커피까지 내왔다. 오랜만에 사람 대접하는 기분이야.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왜 이렇게 내게 친절한 걸까? 이건 단순한 이웃 간의 정길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감정일까? 그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혼 후 내 맘은 텅 빈 껍데기 같았는데 그녀의 따뜻한 국수는 그 빈틈을 채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반사작용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밥상을 치우며 그녀가 말했다. 총각, 다음엔 내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할게요.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옥탑방의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몰아냈다. 아래층에서 솔솔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에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청소하느라 점심도 걸렀던 터였다. 그때 계단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 먹었어요. 맑고 나긋한 목소리. 뒤돌아보니 주인 여자 박옥순 씨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60세라고 했지만 뽀얀 피부와 찰랑이는 긴 머리, 가냘픈 허리는 도저히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아직 못 먹었어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마침 찌개 끓였는데 나 같이 먹을래요? 그녀의 초대에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녀의 집은 옥탑방과 달리 깔끔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윤기 흐르는 밥,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밥을 퍼주며 미소 지었다. 맛있게 먹어? 그 미소에 내 마음이 살짝 녹아내렸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 몸 불편해서. 내가 노래방에서 일해. 밤늦게 들어오니까 시끄러워도 이해해줘. 노래방? 순간 야릇한 상상이 스쳤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깨끗이 지웠다. 노미야, 청소하고 내 술상 만들고 그런 거지.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지. 그녀의 씩씩한 미소 뒤에 지친 기색은 없었다. 나는 문득 그녀의 남편을 떠올렸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도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다닌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아름다웠다. 사랑이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걸까? 그런데 왜 나는 그녀의 미소에 자꾸 끌리는 걸까? 이건 그냥 고마움 때문이야. 그렇지? 그녀는 밥을 먹으며 내게 물었다. 총각, 여기 왜 왔어? 무슨 사연이 있나 봐. 나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 여기 왔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생? 다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위로가 됐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내 텅 빈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외로움을 달래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람 좋은 걸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밥 한 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지자 그녀가 노래방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짙은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은은한 향수 냄새. 낮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나는 심장이 쿵하고 뛰는 걸 느꼈다. 김정태, 정신 차려. 이건 그냥 된장찌개 효과야. 나는 혼잣말로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냥 밥 때문일까? 옥탑방의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나는 선풍기 바람을 쐬며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자꾸만 그녀 박옥순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하얀 다리, 국수를 먹으며 살짝 비치던 시스루 원피스,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 왜 이렇게 그녀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걸까? 이혼 후 내 맘은 텅 빈 껍데기였는데 그녀는 그 빈틈을 파고드는 바람 같았다. 아침이 되자 나는 마당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세탁물을 널다가 나를 보며 웃었다. 총각, 잘 잤어? 그 평범한 인사에도 심장이 살짝 뛰었다. 네, 아줌마도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오늘은 수수한 면티를 입었지만 그 단순한 옷차림마저 그녀를 더 돋보이게 했다.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충동이 치솟았다. 그녀를 더 가까이 알고 싶다. 아니,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대체 뭐 하는 거지? 그녀는 60세, 나는 47세. 나이 차이도 차이지만 그녀는 유부녀다. 게다가 나는 망한 인생.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 이건 절대 안 되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성으론 안 된다고 외쳐도 몸은 솔직했다. 그녀가 세탁물을 넣을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허리 라인,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 모든 게 내 맘을 흔들었다. 점심때 그녀가 또 밥을 제안했다. 총각, 김치찌개 어때? 내가 잘 끓여. 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찌개를 먹는데 그녀의 손이 스치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아줌마,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호호, 총각이 잘 먹어줘서 고맙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내 착각인가? 밥을 먹으며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왜 이렇게 내게 친절한 걸까? 단순한 이웃 사랑일까? 아니면 나처럼 그녀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 사랑이란 이렇게 금지된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피어나는 걸까? 그런데 왜 하필 그녀일까? 이건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야. 그렇지? 식사 후 그녀가 말했다. 총각, 나 오늘 좀 우울해. 남편 병원비 때문에 정신없네. 그녀의 목소리에 묻은 외로움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줌마, 힘드시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고마워, 총각. 근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보였다. 옥탑방으로 돌아와.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지만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두려웠다. 그녀의 외로움과 내 외로움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김정태, 정신 차려. 이건 그냥 김치찌개 탓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냥 찌개 때문일까? 옥탑방의 낡은 벽지 사이로 새어드는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다. 나는 끈적한 땀을 닦으며 창문을 열었다. 아래 마당에서 박옥순 씨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녀의 느릿한 손놀림,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또다시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 감정, 도대체 뭐지? 그녀는 그냥 친절한 주인 아줌마일 뿐인데 왜 자꾸 내 맘을 뒤흔드는 걸까? 오늘은 그녀가 밥을 제안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며 나는 문득 지난 삶을 떠올렸다. 1년 전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를 하던 나는 그럭저럭 먹고 살 만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입이 뚝 떨어졌고 결국 이미테이션에 손을 댔다. 처음엔 돈이 제법 들어왔다. 이게 뭐 어때?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익명의 제보로 모든 게 무너졌다. 물건은 압수당하고 벌금 수천만 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까지.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처갓집으로 떠났다. 너 혼자 알아서 살아. 그녀의 차가운 말만 남았다. 그때 나는 텅 빈 껍데기였다. 이 옥탑방에 온 것도 그냥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녹슨 철문을 열었을 때 눅눅한 꽃문의 벽지와 곰팡이, 냄새가 나를 맞았다. 진작 최악이야. 하지만 월세가 싸니까 그냥 버텼다. 그런데 박옥순 씨를 만나면서 내 잿빛 삶에 작은 빛이 새우며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밥 한 끼, 그 따뜻한 미소가 내게 희망을 주었다. 오후, 마당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총각, 요즘 바빠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네, 그냥 이것저것.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사실 지인 소개로 석축 쌓는 일을 시작했다. 먼지 풀풀 날리는 고된 일이지만 땀 흘리는 동안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아줌마는요? 노래방 일 힘들지 않아요? 내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뭐 익숙해졌지? 근데 가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그녀의 농담에 나도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그녀는 아픈 남편을 돌보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사랑이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걸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도 나처럼 외로운 걸까? 이 감정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공허한 마음이 만든 착각일까? 저녁, 그녀가 노래방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았다. 짙은 화장, 붉은 립스틱, 찰랑이는 머리, 낮에 그녀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정태, 정신 차려. 이건 그냥 라면 탓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냥 라면 때문일까? 옥탑방에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던 7월 중순, 마당에서 들려온 소식에 나는 멈칫했다. 주인 아저씨가 또다시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박옥순 씨는 갑작스럽게 과부가 됐다. 나는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며 망설였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슬픔을 내가 감히 건드릴 자격이 있을까? 며칠 동안 그녀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예전의 활기찬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어깨만 남았다. 그녀의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총각,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줌마는요? 그녀는 대답 없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나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그녀의 슬픔을 덜어줄 순 없어도 적어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섣부른 행동이 그녀를 더 아프게 할까봐 나는 조심스레 거리를 뒀다. 밤마다 그녀가 노래방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나는 혼잣말했다. 김정태, 넌 그냥 세입자야. 더 이상 나서지 마. 그런데 왜 그녀의 텅 빈 눈빛이 자꾸만 내 맘을 휘젓는 걸까? 사랑이란 이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도 끌리는 걸까? 나는 문득 생각했다. 그녀의 외로움과 내 외로움이 얽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감정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녀의 슬픔에 동정한 착각일까? 그러던 어느 밤
그녀가 맥주캔 몇 개를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왔다. 총각, 안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다. 네? 아쭈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살짝 비틀거리며 말했다. 나랑 맥주 한잔 할래? 나는 당황했지만 속으론 기뻤다. 우리는 평상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사는 게 영 재미없어. 총각이랑 한잔하고 싶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주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 술 마시고 실수하면 총각이 책임져야 해.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책임?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남편의 병간호로 지쳤던 날들, 노래방에서 버텨낸 밤들을 털어놓았다. 가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말했다. 아주엄마, 충분히 잘 버텼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를 지켜보고 싶다. 아니, 지켜야 한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그녀의 아픔에 끌린 걸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정택, 이건 그냥 맥주 탓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냥 맥주 때문일까? 맥주캔이 하나둘 비워지면서 옥탑방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박옥순 씨의 얼굴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건넨 맥주를 홀짝이며 말했다. 아줌마, 술 잘 드시는 것 같진 않던데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나 이제 과부야. 이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가 뭘 못하겠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과부, 그 단어가 묘하게 무겁게 들렸다. 우리는 평상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외로움, 병간호로 지쳤던 날들,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된 공허함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았어.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주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죠.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총각,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늙었잖아. 나는 순간 용기를 냈다. 아니에요. 아줌마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에이, 총각이 농담도 잘해.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에 내 맘은 더 흔들렸다. 이게 사랑일까? 이렇게 금지된 경계를 제 넘나드는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든 불꽃놀이일까? 술 기운이 돌자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총각, 혹시 나 같은 여자 어때? 나는 당황하며 맥주를 꿀꺽 삼켰다. 아지엄마, 저 같은 놈이 어딜... 내가 말을 흐리자. 그녀가 말을 끊었다. 솔직히 밤마다 잠 못 이룰 때 자꾸 총각 생각이 났어. 오늘도 사실 총각 보고 싶어서 올라온 거야. 그녀의 고백에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김정태, 내가 미쳤나 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미쳤나 보네요.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엔 농담이 아닌 무언가 진짜가 있었다. 술자리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나에게 기대며 말했다. 앞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일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정택, 이건 그냥 맥주 탓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냥 맥주 때문일까? 옥탑방에 낡은 철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들린다.
그날 밤 박옥순 씨와의 맥주 한 잔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녀의 고백, 그 떨리는 손길,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준 순간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총각, 어제 너무 취했나?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줌마. 저도 좋았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며칠 뒤 그녀가 말했다. 총각, 옥탑방 춥지? 내려와서 같이 살아.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같이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혼자 너무 넓어. 총각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그렇게 나는 짐을 싸서 그녀의 1층 집으로 옮겼다. 낡은 옥탑방을 떠나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그녀의 집은 따뜻했다. 깔끔한 거실, 그녀가 손수 만든 커튼, 그리고 부엌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나누고 밤이면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그녀는 가끔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총각, 이렇게 사니까 사람 사는 것 같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아줌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았다. 이게 사랑일까? 나이 차이. 그녀의 과거, 내 망가진 인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녀의 미소를 볼 때면 그런 걱정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김정태, 인생은 짧아.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마.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면 우리는 마당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아줌마,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다. 왜? 벌써 도망갈 생각이야?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 나는 그녀와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사랑이란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며 피어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욕망일까?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정태, 이건 그냥 된장찌개 탓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로 그냥 찌개 때문일까? 옥순 씨와 함께 사는 나날은 마치 꿈처럼 흘렀다. 아침이면 그녀가 끓인 된장국 냄새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맥주를 마시며 별을 세웠다. 그녀의 집은 이제 내 집이 됐다. 낡은 옥탑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는 멀리 사라지고 대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내 삶을 채웠다. 하지만 가끔 문득 이 행복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김정태, 우리 만난 게 운명 같지 않아? 나는 맥주를 홀짝이며 웃었다. 아줌마, 운명이라니.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내 팔을 툭 쳤다. 허허, 왜? 나 같은 여주인공 어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60세라는 나이, 과부라는 이름표, 그 모든 걸 넘어 그녀는 여전히 빛났다. 나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 찜통 같은 여름, 마당에서 발을 씻던 그녀를 처음 봤던 순간, 국수 한 그릇, 맥주 한 캔, 그리고 그녀의 고백, 모든 게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지금은 필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내 망가진 인생에 새 색깔을 칠해줬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줌마, 나 같은 놈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행복은 허락받는 게 아니야. 그냥 잡는 거지. 사랑이란 뭘까?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상처를 끌어안고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걸까?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사랑이란 말인가? 시간이 흘러 우리는 더 깊이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노래방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녀를 마중 나갔다. 그녀의 화려한 밤의 모습도 수수한 아침의 모습도 모두 나에게 소중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그 시선도 견딜만 했다. 이제 밤이 깊어간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당에 앉아 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녀가 속삭인다.
김정태,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싼다. 이 순간 모든 게 완벽하다. 삶은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지만 그녀는 나를 다시 일으켰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일까?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는다. 운명처럼 만난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옥탑방의 그 여름은 이제 먼 기억이 됐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그 따뜻한 밥 한 끼, 맥주 한 캔의 순간들은 여전히 내 가슴에 생생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녀가 있는 한 나는 두렵지 않다. 이제 눈을 감아. 별빛이 부드럽게 너를 감싸줄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춘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처럼 모든 걸 이겨낸다. 이야, 이제 꿈속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